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1분기 실적 이야기,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꽤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1.2%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힘인지 삼성전자 실적의 힘인지 우리나라 1분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1분기 실적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 예전서부터 계속 실적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 작업이 계속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네. 최근에 들어서 최근 1, 2주 사이에 그런 어떤 이제 조정의 폭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상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하향 조정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그 디스플레이 쪽 진영이 가장 강하게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산업재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지금 다운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손절매성 매도 물량이 이들 진영에 많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이들의 낙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화면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일단 1분기 어닝과 관련해서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5주 전서부터 조금씩 하향 조정 작업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디스플레이 진영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방송 및 광고 쪽 진영에서도 컨센서스가 다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유 진영이 완만한 폭으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철강 및 금속 진영에서도 하향 조정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요. 이 화학 진영을 보시면은 2주 전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컨센서스가 다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통신 진영도 마찬가지고요. 네. 운송 진영 같은 경우에도 급격한 다운의 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 실적 때문에라도 차별화 양상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오르냐 마냐보다 이제 업종별로 일단 흐름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실적들이 이제 분산적으로 나올 텐데 한 주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간 흐름을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대북 문제가 갈수록 더 좀 험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에서의 어떤 위협 강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적어도 주 중반 정도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좀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주 중반을 정점으로 해서 주 후반부로 가면서는 이 대북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이 대북 리스크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 후반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 반영 강도가 이제 서서히 둔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현재 지수 레벨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1920포인트 수준이 코스피 기준 PBR로 놓고 따져보면요. 1배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 1배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이 PBR 1배가 깨지지를 않았었던 영역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대북 문제가 좀 그 강도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현재 국내 증시는 분명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그 측면 속에서 충분히 주 후반부 시점에서부터는 낙폭을 만회를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기대도 같이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주 후반에 낙폭을 만회하려면 주 후반에는 또 국내 이벤트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꾸 부담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하기도 한데 현재 우리 지수가 코스피가 1923이거든요. 1920까지 떨어지면 PBR 1배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PBR 1배 내려온 적이 없으니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 시장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가에 네, 대한 반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이야기와 또 우리 시장 크게 점검해 봤는데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1분기 네.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지배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지난 4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도 네.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었는데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만큼 눈높이를 낮춰놓았었던 상황 속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니 결국 그 눈높이 수준을 충족시키는 그 결과물이 나왔었고 이게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까지도 컨센서스에 대한 하향 조정 작업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에 미국의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 금융업체들 이 JP 모간 체이스라든지 웰스파고가 역시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이들 업체들 모두 컨센서스에 대한 큰 폭의 하향 조정 작업이 지난주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눈높이를 많이 좀 낮춰놨기 때문에 좀 주가에는 어느 정도 기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낮아진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일종의 기대감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얘기면 나오기만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장도 좀 빨리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 뭐 횡보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턴 어라운드가 될까요? 1분기 이후로 보세요.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반기 그런데 전망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기업들의 실적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주가 흐름이 워낙 지금 판이하게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이제 터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네.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IT는 분명히 아닙니다. IT는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띠고 있고 그 부분을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크게 연출되고 있는 자본재 진영,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쪽 진영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상황이 괜찮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유추를 해볼 필요는 있는 그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춘절 이후에 그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완벽하게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유가락으로 인해서 석유 시황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석유 제품 가격들의 하락세까지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도 그 실적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그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중국 쪽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어떤 본격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그 부분이 일종의 좀 모멘텀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게 그 시점이 다음 달에 중국의 그 노동절 연휴가 있는 그 시즌인데 그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그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2분기에 화학이라든지 관련 다른 여타 업종들의 경우에는 네. 좀 전략 후강 정도 강이라고 하더라도 좀 충분한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좀 서서히 회복세를 띠는 그런 수준의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 내려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밸류에이션 가치 수준을 놓고 따져보면은 LG화학이든 한화케미칼이든 롯데케미칼이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평가 수준에서 밴드 상에서의 하단에 다 지금 네.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ROE 기준으로 대략 14% 정도 수준, PBR 기준으로 1.4배 정도 수준. 이게 하단의 밴드인데 그 수준에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PBR 저점이 0.5배 수준인데 그 지점까지 왔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상황 좀 과매도 영역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지적인 북한과 관련된 문제거리가 좀 둔화가 되면은 예. 일단은 한 차례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지점에는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주 얘기하면 한숨 나와요. 아까 롯데케미칼 차트 보셨어요? 쭉 예. 떨어지고 있는 거.
포트폴리오 정리 좀 다시 해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포트폴리오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온전히 실적주 쪽으로만 쫓아가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그 국면에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뭐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쪽에 대한 비중은 철저히 많이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실적주들 쪽에 대한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또 많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바벨 전략을 구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실적주와 낙폭과대주를 같이 좀 이 포트에 담아보는 그런 어떤 이제 전략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적주는 IT와 그리고 이제 내수 진영이 되겠죠. 그리고 낙폭과대주면은 화학이라든지 조선 진영이 되겠습니다. 이들 두 진영에 대해서 같이 좀 들고 있어 봐도 됨직한 그런 어떤 시점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 방어지 이렇게 나눠지는 시장도 이제 끝났어요. IT 내수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실적과 낙폭 과대주 바벨 전략 끝으로 세워주셨고요. 1분기 실적으로 시장 내다봤습니다. SK증권 프렌즈 글럽 윤종빈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